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안녕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도 뭐 어제 그 밤늦게까지 그 뭐, 번개 라이브를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는데요.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 갖고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를 갖다가 하는 게 좋겠다. 또 뭐 한 분이 아니라 뭐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나자마자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어,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급하게 결정을 한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뭐 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썸네일 만든 대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를 하겠다는 건 뭐죠?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그 최고위원회 그 장면을 봤는데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표정이 비장하고 추경호는 뭐 거의 그 뭐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얼굴 있잖아요. 완전 얼굴이 그냥 잿빛이 돼 갖고 핏기가 없이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김재원은 그래도 내 한마디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마이크 잡고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김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시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그 반응을 딱 보니까 그동안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 대통령 탄핵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당신 입으로 어제 탄핵만큼은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뭐 거기다가 무슨 뭐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그 수구 세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동안 그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그 한동훈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하면서 짱돌을 던지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한테도 좀 따지듯이 따지듯이 막 그렇게 막 문자들 보내고 막 댓글을 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 김진희님,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그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김진희님 말씀대로 지금 한 대표 배신자라고 지지자들 철회하고 난리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은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이걸 갖다가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뭐 경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계에서 빨리 퇴출을 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의 글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른한 오후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번 누르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 예, 지금 뭐 많은 분이 그 짧은 시간에 한 60 분이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좀 누르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희 님, 상식적인 보수가 뭉쳐야 돼요. 나른한 오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음. 황원선님, 이제 무슨 독대 한동훈 당대표 용산 위험하오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기 용산을 독대한다고 가고 있나요? 혹시 그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실방 중에도 채창으로 좀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송 중에는 뭐 딴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채창에 글을 좀 올려주세요. 예, 빛나라 훈이님, 자통당 걸걸, 생각도 이상해. 나라나 오니 윤통이 제정신 아닌 듯. 김진희님, 한 대표는 배신자가 아니고 상식적인 보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김현숙님, 불안하네요. 김진희님, 지금 한 대표 배신자라고 지지자들 처리하고 난리 났어요. 빛나라 훈이님, 한동훈과 진작 상의했어야지. 김진희 현명하게 생각합시다. 나라오니 답답한 마음 댓글로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황원서님, 당대 한동훈 대표님 믿습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김희영님, 배신자입니다. 그린파이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박혜숙님, 윤 대통령 안 돼. 오금자님, 한 대표님 믿고 가고 싶습니다. 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김진희 보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한 대표님 믿고 갑시다. 명예님, 오늘 점심에 음식 차려놓고 밥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지금 아침도 못 먹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저 지금 아침도 못 먹고 그냥 바로 방송 켰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야, 정말 충격입니다. 네. 김진희님, 윤통이 만나자고 했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급하게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한 대표가 지금 용산을 가고 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김희영님, 대표님 응원합니다. 바이님, 한동훈만이 희망입니다. 미라님, 한동영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미라님, 예, 안녕하세요. 이미라님, 예, 바다님, 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빛나라 훈이님, 한 대표가 옳습니다. 믿고 갑니다. 김희영님,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미라님,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제가 중요한 핵심을 갖다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도 피드백을 주시고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데이비추님, 전화위복입니다. 고릴라님, 어대영, 그린파이님, 주진우와 함께 한동훈 대표하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용산으로 함께 갔다. 예. MNM님, 대통령이 정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험해서 어쩔 수 없죠. 예. 황원수님, 저는 마음으로 옛날에 윤통 탄핵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최고위원회 그 짧은 발언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들었을 겁니다. 온갖 방송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짧은 그런 그 발표, 그걸 갖다 반복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었어요. 자, 한동훈 대표 말 어젯밤에, 그게 어젯밤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자기가 어떤 정보를 받고 그리고 확인을 했다.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 확인한 내용이 뭐냐? 그 정치 중요 인사, 거기에는 물론 한동훈 뭐 체포조 뭐 이런 게 들어갔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려진 건 뭐냐면 그 한동훈과 이재명은 당대표잖아요. 그다음에 그 우원식은 그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명에 대한 체포조가 국회에 침투한 그 계엄군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 사실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발표한 내용은 뭐냐?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 정보 내용은 뭐냐? 방첩사령관. 여러분, 방첩사령관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방첩 사령관은요, 뭐 간첩을 잡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경찰하고 좀 다릅니다. 이 방첩대라는 거는 경찰하고 좀 다릅니다. 예. 무슨 뭐 간첩을 잡거나 아주 그런 특수적인 임무를 행하는 게 그 방첩 사령관이거든요. 그 방첩 사령관을 통해 갖고 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이냐? 정치인들 명단을 주면서, 중요 정치인들 명단을 주면서 이 정치인들을 잡아라. 그래 갖고 구체적으로 과천의 어느 장소에 쳐넣어라. 감금을 해라. 이 구체적인 명령을 갖다가 해서 그 이 방첩사령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직도 살아있겠죠. 이재명 대표도 살아있고. 자, 그 사실을 갖다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 갖고 정보를 받았고, 또 확인도 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회동을 했겠죠. 이거 한동훈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 긴급하게 회동을 했겠죠. 그 회동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친한계 중심으로 그 회동을 했겠죠. 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 갖고 한동훈 혼자 그냥 무식하게 확 질른 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는 친한계 의원들의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증거가 어떻게 발견해냈느냐. 아이고, 나른한 오후님, 예, 열악한 환경 필리핀에서 방송하시는 한동영님입니다. 구독자님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의 상황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필리핀 인터넷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스틸 영상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예. 한희순이 진짜 윤통이 미쳤네요. 예, M&A 보수는 새로 태어나 이대로 절대 보수는 살 수 없을 듯합니다. 예. 2차 계엄은 절대 안 군에서 입장 발표하마. 예, 명예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자, 그래 갖고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모임을 갖다가 긴급 모임을 두 번, 그러니까 번개 회식이죠. 그걸 갖다가 저녁에 했는데, 그 번개 회식을 할 때마다 20여 명 되는 그 친한계 그런 그 의원들이 모여 갖고 한동훈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이, 그 왜 번개 회식을 했냐면, 그게 다 뭐예요? 독대. 그 윤 대통령 그 독대,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고서 그다음에 보고 형식으로 해 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 갖고 독대를 갖다가 두 번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번개 모임을 갖다가 두 번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눈에 뭐가 들어가 갖고, 저는 왜 이렇게 눈에 뭐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예. 예. 그걸 가지고 좀 빼고 빼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재희 님, 그 사람 뒷조사를 이렇게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 자, 그럴 때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아이고, 한동훈 대표가 친윤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졌을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친윤들이, 친한들이 그 20여 명이 입을 안 열었어요. 뭐 장동혁부터 시작해서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뭐 한지아 밥만 먹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했는데, 그때 대표로다가 한 게 누구냐?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경태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한동훈 대표한테 마이크를 들여댔을 때, 그냥 뭐 전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냥 조경태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지금 그래도 다선 의원 6선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5선인가 6선인가? 예. 다선 의원이고, 그래도 국회의원을 많이 해 갖고 정치 경륜이 굉장히 경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동훈과 지금 의기투합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에서 대변인 역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누구한테 벌떼처럼 모였느냐? 조경태 의원한테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짧게 한 게 아닙니다. 짧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한 10분 정도 꽤 길게 했습니다. 질문에 거의 다 대답을 해줬어요. 조경태 의원이. 자,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에 좀 정리를 다시 하게 좀 해봤습니다. 예. 아, 아,
제이키님 배신자 그리고 초래하는 사람들은 극우적 다 작동당 댓글부대 고릴라 육선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조경태 의원 육선이군요. 난님 이럴수록 우리는 한 대표가 함께합니다. 절대 흘리지 맙시다. 한 대표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분이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런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같이 그 전국을 의논했던 친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뭐 의원도 있고, 거기 뭐 신지호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김정혁도 있고, 그 빠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최고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왜 조경태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 한동훈 대표가 그 서언을 하고 그 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자들이 조경태 의원에 딱 모여갖고 얘기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그걸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이거는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그걸 국회를 열어갖고 그냥 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예. 그리고 그 뭐야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김영헌을 갖다가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센 발언을 갖다가 거침없이 기자들 앞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하고 이거 의논한 거냐? 야당은 절대 모른다. 야당은 모른다예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당의 최고위원회가 원래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원래 10시 반에 계속 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직격탄을 딱 날리니까 그걸 1시간을 땡겨 갖고 9시 반에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당은 전혀 정보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그렇게 해갖고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그 우리가 듣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이 직무정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저는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건 레임덕이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사촌형 중에 한 분이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죠. 다 뭐 이번만 용산이지 그전까지는 다 청와대에서 그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그 수석으로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제 사촌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촌형을 통해 갖고 이러저러한 청와대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아니 거기 수석으로 있었으니까. 청와대 처장의 수석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정식 행정부에서는 그 장관 레벨이 이 수석은 뭐냐? 그냥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직격으로 보좌하는 사람을 그냥 수석이지 수석이나 장관이나 그냥 레벨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좀 압니다. 예. 왜? 아니 거기서 근무했던 수석한테 들은 얘기가 많이 있잖아.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막 끈앞풀을 심어놨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요소요소에 간첩을 심어놓고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이재명은 모르겠어. 요소요소에 그렇게 첩자를 심어놔 갖고 정보를 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공무원 당사자가 그 정보를 알고 있던 그 용산에 용산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용산이 됐건 뭐 방첩대가 됐건 그 뭐가 됐건 간에 아주 고위층의 그 사람이 이거는 자진해서 한동훈한테 알려줬다. 그 정보를. 왜? 이거 나라가 위험합니다. 국가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윤 대통령이 이상해졌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 하나의 그게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의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정부를 이루고 있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갖다가 그 사람이 대변해 준 거죠. 예. 여러분
제 사촌형 말을 들어도 대통령 수석이라는 게 수시로 대통령하고 뭐 거의 매일매일 회의도 하고 대통령이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런 걸 갖다가 보는 게 수석 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 비서관이 됐건 뭐 수석이 됐건 뭐 행정관이 됐건 간에 대통령의 어떤 그 분위기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지금 감정상에 이걸 갖다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용산의 십상시에 그 김건희 쪽에 그 9명의 십상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상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 예. 그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사촌 형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돌아가는 게 이거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촌 형 판단이 빠릅니다, 그분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여러분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분입니다. 예. 굉장히 성공하시면 굉장히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딱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딱 파악하고 그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냥 스스로 그 자리를 갖다가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아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계속 있다가는 이건 내가 위험해지겠구나.' 스스로 그냥 사표를 내고 물러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지금도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도 뭐야 거의 천재 수재입니다, 수재. 예.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예.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거의 다 돌아섰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소수의 어떤 그 십상시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섰다. 그러면 이 돌아선 사람들이 왜 그 정보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안 주고, 예? 지금 맨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이재명이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이재명한테도 평소에 정보를 좀 줬겠죠.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터트리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왜 이번에는 그 정보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안 주고 왜 한동훈 대표한테 줬을까요? 예? 그건 뭐냐? 이제 공무원들의 마음이 고위공직을 필요로 했고 공무원의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이다. 윤석열을 절대 우리의 리더로 하면은 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직감을 한 거죠. 그러면 뭐야? 그다음에 리더는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어마무시한 정보를 갖다 전달한 거고 한동훈 대표도 그 정보를 받고 확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확인하려면 또 당사자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발표할 때 "신뢰할 만한 소식통 신뢰할 만한 어떤 과정을 거쳐 갖고 확인했더니 상황이 이렇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할 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위직 공무원들이죠. 다른 부서에 있는. 예. 더블 체크하고 뭐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보가 정말 확실한 정보인지 내가 이 정보에 근거해서 정말 중요한 판단을 갖다가 해도 되는지 한동훈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속된 말로 뭐 IQ가 175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 생활을 갖다 20년 이상 했고 뭐 법무부 장관 정말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 년에 한 번 나오는 정치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왜? 이러한 대한민국이 난장이 될 줄 알고 난장판이 될 줄 알고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다 추스리고 해결하고 나라를 갖다가 번영으로 이끌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정보가 없을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은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은 맞겠다." 하면서도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한동훈 대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만났어요. 예? 그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어제가 아니라 그 전날 이틀 전에. 자, 이틀 전에 이미 한동훈 대표는 만났습니다. 예. 만났는데 "탄핵은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갖다가 동시에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생각이 다르더라.
이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한동훈 말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화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 생각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게 대화가 안 된다. 윤석열은 지금 자기에 갇혀 있고 지금 자기 세상 이게 금성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뭔 나라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생뚱맞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에 자 윤석열 대 계엄 난 잘못이 없다. 그냥 야당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체포조 왜 날 체포하려고 했느냐 직접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때. 그랬더니 맨 처음에 당황해 갖고 우물우물하다가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탄핵까지는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왜 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의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 이유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의 이유를 갖다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는데 그 탄핵을 경험하니까 제일 죽어나는 게 국민들이더라. 정치인들이 죽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국민들은 경제가 나빠지고 경치가 혼란해지고 하면서 보호를 못 받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파산하고 그래갖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탄핵까지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왜, 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답니까? 쉽게 해서 직무정지라는 건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을 갖다가 하루 만에 탄핵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이것도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 뭐 그 정보가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예.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되면 또 어느 사단이 어떻게 날 수도 밖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방송하면서 지금 3일 만에 계엄 발표하고 3일 만에 한국은행에서 돈으로 틀어막은 돈이 지금 얼마냐? 지금 이게 막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무너지는 걸 갖다가 그 막기 위해서 돈으로 지금 얼마를 3일 만에 쏟아붓었느냐? 151조를 갖다가 쏟아붓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이 20만 원씩 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죠? 자, 1인당 25만 원씩 뿌리면 그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12조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이러고 있는데 12조 되는 부가적인 돈을 갖다가 쏟아보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나갔고 더 경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이재명은 경제를 모른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지금 계엄을 발표하면서 12조가 아니라요. 거기에 10배가 넘는 151조를 갖다가 불과 3일 만에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요. 이 피해는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냥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막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 반토막 나고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뛰어갔고요. 지금 필리핀도요. 문 닫았어요. 예? 지금 그 환전하시는 분 이 환율하고 관계되는 어떤 비즈니스 있잖아요. 뭐 여행업 뭐 이런 거요. 문 다 닫았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완전 직격탄, 폭탄 맞은 겁니다, 지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지 않아도 필리핀에 그 좌파들이 많아 갖고 평소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그 윤석열을 갖다가 그나마 그래도 카바쳐 줬던 그 우파 사람들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저거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이게 아니 물론 뭐 정신과 치료를 갖다가 뭐 의사가 전문의가 뭐 이렇게 막 진단을 해 갖고 좀 정신에 이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예? 한번 본 거를 한번 추적을 해 보자는 거예요. 본 거를.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추경호 뒤에는 윤석열, 윤석열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는요 계속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도이치모터스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갖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소가 됐던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머니 사건도 해 갖고 어머니는 실적으로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형을 갖다가 받아 갖고 정식 재판을 거쳐서 형량을 받아 갖고 실적으로 감옥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와 김건희 어머니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서 김건희 탄핵이 무려 3 번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건희 탄핵이 3 번이 올라올 때 그때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우파 쪽에서도요. 김건희 이 리스크는 떨고 가야 된다.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니들 뭐야. 올라오면 내가 대통령관으로 거부권 하면 되지 뭔 소리야." 그렇게 해 갖고 계속 거부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김건희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에도 걸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최근에 밝혀진 김대남, 명태균의 사건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김대남은 실적으로 용산에서 그 실무를 봤던 사람입니다. 명태균은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또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여러 번 만나 갖고 얘기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스피커폰이 울려온다고. 매일 아침에 전화해 갖고 "이거 어떻게 돼요? 저거 어떻게 돼요?" 하고 윤석열 부부가 물어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정보를 그분들은 많이 갖고 있고 실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분들의 말을 무슨 기자 인터뷰하는 걸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자 인터뷰는 가짜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뭐 포장하기 위해서 대중에서 알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을 건 뭐냐? 녹취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녹취는 이게 공공한테 알려진다는 전제를 안 갖고 그냥 개인적으로 쉽게 해서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하고 김대남이 이렇게 통화를 했을 때는 이게 뭐 같은 뭐 강원도 무슨 서부 그게 뭐 고향이 뭐 강원도로 같아 갖고 서로 그렇게 친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을 수 있죠. 왜? 아니 술자리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 뭐 평소에 뭐 형하고 지내던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전화해 갖고 "야 너 저기 한동훈에 대한 정보 없냐? 너 접하니까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 그거 USB에 담아 갖고 좀 넘겨 줘.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안 되거든. 김건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동훈이거든." 이러면서 실적으로 USB를 건네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김대남은 어떻게 되느냐? 이틀 후에 USB를 건네받은 이틀 후에 바로 이 보험공사라는 거기에 그 상임 감사자리 정말 꿀보직 연봉이 3억이 넘는 그런 꿀보직으로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때 김대남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행정관한테 확인을 했다. 그 황 행정관이 누구죠? 동해의 그 황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 황 행정관은 누구냐면 대선 시절부터 우리가 수행비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운전기사를 갖다가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수행비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행비서 역할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 그 황 비서관입니다. 이 황 비서관은 또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냐? 좌파의 또 뭐 누구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남이 얘기합니다. "야 지금 용산의 실세는 누구냐?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제일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그 황 행정관이야." 그 김건희 여사 옆에 딱 붙어 있는 대선 시절부터 수행비서로 운전하고 다녔던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용산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용산에 확인했어. 왜? 이명수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도대체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사이가 정말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페이크예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게 궁금했던 거야. 이명수 기자는. 왜 우리가 뭐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막 갈등이 있을 때 뭐 이준석 그거 거짓말이야. 약속 대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왜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약속 대련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왼수관이 돼 갖고 그렇게 쳐내려고 하는 건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야. 자, 김대남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황 행정관한테 왜 김건희 가장 측근이니까 내가 황 행정관한테 확인했잖아. 걔가 제일 확실해. 걔 정보가 제일 확실해. 결론은 뭡니까? 완전 왼수지간이야. 김건희하고 그 뭐야 한동훈 왼수지간. 그러니까 자동으로 윤석열하고 한동훈 왼수지간. 얘 쳐내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보 줘. 이 얘기 아닙니까? 당대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보 줘. 내가 터뜨릴 거야. 그래갖고 그걸 받아갖고 결국은 누가 터뜨렸습니까? 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그걸 갖다가 도리지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TV 토론이나 이렇게 보면 1대 3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동훈 대표 혼자고, 그다음에 이쪽에 적군은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1대1, 1대1 이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은 하나였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한 팀이 돼갖고 딥다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 정보를 갖다가 누가 줬습니까? 결국은 그 정보를 준 소스 중에 하나가 김대남이다. 그 소스는 이명수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명태균의 어떤 그런 녹취를 보자고요. 명태균의 녹취를 보면 서열이 분명히 가립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그 강혜경의 그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과 아이고야. 예. 자,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뭐냐? 윤석열은 장님무사고 힘은 쓸 줄 아는데 볼 줄은 모른다. 그다음에 김건희는 뭐냐?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러니까 브레인은 누구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장님무사 어깨 위에 안진뱅이 주술사가 올라타 갖고 세상을 휘저으면서 지금 그렇게 그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제1순위는 뭐냐? 1순위, 0순위. 국정보다, 나라보다 내 눈에 넣어봐도 안 아픈 내 예쁜 아내가 나 0순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한미 관계다 뭐다 해갖고 제일 그 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문재인이 다 망가뜨렸던 한미일 관계를 갖다가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복원했다. 이게 제일 외교의 성과 아닙니까? 항상 그 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미일 관계 복원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왜 그 김건희가 영순위다, 나라보다 위다 이렇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국이 이번에 계엄 사건으로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게 정말 동맹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 미국의 그 국방성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거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이거는 빅 미스테이크다. 오판을 해도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계엄을 갖다가 이 순간에 그 할 생각을 했느냐? 정말 그렇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미국하고 일본에 사전 통보를 안 했을까요? 계엄하기 전에. 이거는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요, 그렇게 미국하고 싸웠던, 여러분,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잘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그 미국하고 싸웠는지, 그 닉슨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꾸 이 좌파들이 그때 데모할 때 박정희는 미국의 무슨 뭐 꼬붕이다, 부하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가리켰던 그 정치학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치학 박사 교수님이 직접 그 박정희 시절에 청와대를 들어갔고 박정희한테 조언을 많이 했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국제법의 정말 권위자입니다. 예.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거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돼?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움직였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을 만났습니다. 자, 방미를 해요. 미국을 방문해서 닉슨을 만났는데 이 닉슨이 뭐를 키웠느냐?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그 개를 키웠어요. 뭐 그게 불독인지 세파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덩치가 어마하고 그 개 두 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회담 때요. 닉슨이 아니 정상회담인데 회담 때 그 개를 옆에 딱 앉혀놓고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안마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집채나만 그런 뭐 불독인지 새파트인지 모르지만 어마무시한 애가 으르렁 으르렁하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예의가 들렸겠습니까? 네. 그래 갖고 닉슨이 뭐 이러저런 얘기하고 뭐 해 갖고 하는데 그때 집중을 못한 거죠. 그래 갖고 사인을 하고 왔답니다. 뭐 이러저런 해 갖고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그 협정을 하는데 거기 사인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인하면 이렇게 나눠 갖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들고 온 거예요. 자, 들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국제법에 이 사인이 막 영어로 막 복잡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 국제법 중에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정말 그런 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게 저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게 되는지. 예.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야, 그 얘기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국제법의 가장 권위자가 누구야? 가장 정통한 사람이 누구야? 찾아.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찾은 사람이 바로 제 스승님, 교수님이세요. 그래갖고 그분을 갖다가 불렀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에는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뜬금없이 여기 청와대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각하께서 보시길 원합니다. 그냥 하늘이 노래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져 갖고 이제 죽었구나. 왜? 청와대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살아놀아오기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비유 하나 틀리면은 바로 그냥 가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 갖고 그분이 유서를 쓰고 갔다고 그럽니다. 예. 가족들한테 "내가 죽으면 뭐 이건 이렇게 처리해 주고." 유서를 갖다가 딱 해 놓고 그러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딱 해 갖고 그걸 보여줍니다. 예. 읽었습니다. 이 사인하고 온 거. 그거 딱 읽고 그래 갖고 "임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뭔 놈의 조약이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뭔 놈의 조약이야?" 그래 갖고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한동훈처럼 이게 대가 고든 분이세요. 이게 불의하고 타협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 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마디 했답니다. "이거 잘못된 조약입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다. 박정희 대통령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떨이 3인방이라고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재떨이 3인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슨 뭐 정주행인가 이병철인가 그러고 그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재떨이가 날라오더라고요. 바로 재떨이가 왜 열받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인한 게 잘못돼요. 박이 바로 재떨이 날라왔습니다. 예. 완전 난리 나니. 그래 갖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아서 이 청와대를 못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한참 그 분노를 폭발하더니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왜? Why?" 이렇게 질문을 해 갖고 그래 갖고 그때 그 교수님이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조목조목 이게 왜 잘못됐는가를 갖다가 이건 어떤 의미고 이건 어때 정말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태도가 뭐였냐면 그 얘기를 딱 이해를 하자마자 원래 한국하고 미국은요,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예. 전화가 직통 라인이 있어요. 바로 직통 라인에 전화를 해 갖고 닉슨한테 쌍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거 무효야 임마." 그거 딱 끊었다며. 찢어 버리고 "무효야." 이렇게 끊었답니다. 이게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강철 같았던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자꾸 무식하다, 무식하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요. 계엄령을 발표하기 전에 군대를 움직이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은요.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원조위원회라고 13인의 원조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을 갖다가 제가 알아서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성역 공부도 하고 그래 갖고 뭐야 광주 사태 사진도 막 그랬다고요. 이거 전두환 대통령 그 대통령 되기 전이죠. 예. 전두환 장군 시절에 이걸 계엄령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누구를 설득했느냐?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전두환도. 전두환도 그걸 압니다. 예. 이건 미국의 동의 없이 내가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를 갖다가 전두환도 알아요. 예. 정말 이 사실이요. 이게 정말 신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들은 겁니다. 예. 직접 들었어요. 예.
전두환도 이거 군대 움직이기 전에 미국에 설득을 했다. 그래 갖고 설득해 갖고 미국이 설득을 당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미국이 암묵적으로 그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예? 아니 미국이 만약에 그걸 반대했으면 감히 그 전두환이 그 군대를 움직여 갖고 그렇게 막 계엄을 선포하고 뭐 정상화 뭐 그걸 갖다 때려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 그렇게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얼마나 친한지 이걸 갖다가 과시했던 내가 뭐 데이브 캠프에 가 갖고 뭐 같이 밥을 먹고 그 셋이서 뭐 한미일이 이렇게 뭐 최초로 사인을 한 어떤 그 문서를 받아내고 이렇게 그렇게 가깝게 포장을 했던 사람이 왜 이 엄청난 계엄이라는 거를 선포하면서 미국에 언지도 안 줬을까요? 미국하고 왜 의논을 왜 통보도 안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암만 내가 설명을 해도 미국이 "야 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너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엄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뭐 이거 장난치는 거야 지금? 뭐 무슨 뭐 동네 뭐 애들 뭐 전쟁놀이야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얘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하고 통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그 뭐야 그 뭐 민주당의 폭거를 갖다가 그 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의 폭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애도 이걸 믿을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대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미국이 그거 받아들이게 그럼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유가.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뭡니까? 여태까지 쭉 한 행동을 보면 김건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결국 계엄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제가 그 패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세 번째 특검은 이거 통과되겠구나. 그러면 김건희는 뭐예요? 하이에나한테 던져지고 다 물고 뜯길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보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12월 10일 날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판을 뒤집어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상이 좀 아닌 것 같다. 한동훈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생각에 너무 차이가 났다. 이 정상적인 어떤 판단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지금 김건희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통당에서는 "야 국회 그거는 페이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였느냐?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였어. 그 증거가 뭐냐? 국회에는 280명 계엄군을 모였지만 뭐 중앙선관위 선관위 관련해 갖고는 300명 계엄군을 모여 갖고 서버도 압수하고 무슨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랬어. 그걸 갖다가 지금 막 잔치하듯이 "봐라, 봐라. 이제 부정선거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에 그 선관위를 갖다 압수하고 왜 그랬을까? 그거는 결국은 목적은 김건희를 갖다가 지켜야겠다는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을 갖다가 누가 이걸 서포트해 주리라고 생각했느냐? 결국은 정강훈 씨가 서포트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정강훈 씨가 매일매일 그 매주 토요일마다 외친 얘기가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외친 얘기가 뭐냐?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를 갖다가 계엄을 선포하셔 갖고 국회의원 300 명을 싹 감옥에 쳐 놓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밝혀 갖고 밝히는 건 뭐 3 시간이면 밝혀진대. 걔 그 사람 얘기야. 3 시간이면 밝힐 수 있으니까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밝혀서 무효 선언을 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매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4월 달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부정선거 이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 보면 그 정강훈의 그 광화문 세력이 나를 갖다가 지켜줄 것이다. 항상 그랬거든. 그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정강훈 얘기야. 정강훈 얘기가 "우리 뭐 광화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터뜨리셔라. 계엄을 선포하셔라." 계속 그렇게 선동을 했던 게 정광훈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다 캡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거짓말을 못 합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선관위는 뭐예요? 그 피할 명분을 갖다가 하나만 "야 정강훈
내가 부정선거 여기 압수수색 해 갖고 할 테니까 뒷감당은 네가 좀 해 주라.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 뭐 그렇게 뭐 신도들도 많고 전국으로 뭐 교회가 프랜차이즈식으로다가 쫙 퍼져 있는데 너희들이 좀 이거를 갖다 내 편을 좀 들어 주면 국민들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선관위 그거를 갖다가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밤에 얘기한 대로 하도 개소리를 많이 해 갖고 그 자탕동 그 유튜버 애들이 그래 갖고 제가 밤에 일을 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갖고 긴급 라이브를 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크게 두 가지가 말이 안 된다. 왜? 일단은 타이밍을 놓쳤다.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하고 수사를 했으면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면 최소한 4월이나 5월에는 이게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갔어야 된다. 뭐 검찰을 통해서건 뭐를 통해서건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뭐 감사원을 통해서건 좌우간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뭐 뒷북치던 게 그 윤석열 특기 아닙니까? 김건희 특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질질 끌다가 나중에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아 이거라도 어떻게 끄집어 갖고 김건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서버를 압수하고 핸드폰 압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 딱 그 기사를 보니까 사진 대문짝 막 이렇게 서버 뛰어가는 거 대문짝 막 이렇게 해 놓고 MBC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이거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니 이게 원래 정상적인 선거가 됐는데 거기다가 윤석열이 집어넣건 뭐 정강훈이 집어넣건 막 조작 데이터를 집어넣고 봐라. 그렇게 한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는요 훼손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거 결국은 판결해 줄 게 뭡니까? 결국은 법원이에요. 결국은 뭐 헌법재판소가 됐건 법원이 됐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돼서 이 선거가 불법 선거였습니다라고 판결이 내야 이게 되는데 대통령이 암만 이거 불법이다 불법이다 까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네가 조작한 건지 어떻게 알아. 아니 좌파가 한국의 좌파가 이게 보통 좌파입니까? 세상에 유리 없는 아주 똑똑하고 그 악질적인 좌파 아닙니까? 네. 뭐를 갖다가 선동해도 선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어준이 보통 김어준입니까? 예?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아직 그걸 모릅니까? 그걸 부정선거를 했으면 정식으로 했어야죠. 검찰이나 어떤 뭐 잠깐 그런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감사원이나 정식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지 뜬금없이 군대를 풀어 갖고 서버 떼었다고 그래 갖고 뭐 까보니까 부정선거더라. 이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한심하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정광훈 어떻게 하고 있으면 입 꽉 쳐다물고 있잖아요. 예? 아니 이미 선동해 갖고 자기는 뭐 일요일 날 헌금 예배드리면서 헌금 거죠. 토요일 날 집회하면서 헌금 거다. 자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유튜브 정광훈 TV란 유튜브가 있는데 한국 스포츠에서 여러분 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매달 그게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 스포츠 순위 1위. 예. 제가 검색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 슈퍼챗이 얼마냐? 11월 달에 최근에 11월 달에 한 달 마감해 갖고 나오니까 11월 달에 제가 이 페소로 뜨기 때문에 여기 필리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산을 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한 달에 11월 달에만 6천만 원 땡겼다. 슈퍼챗으로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헌금 받은 거, 그다음에 매주 그렇게 이틀 헌금 받을 토요일, 일요일 날 헌금 받은 거.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정광훈 목사 TV에 보면 그렇게 뭘 팔아. 쇼핑몰처럼 팔아. 잠깐 뭐 고기도 팔고 뭐도 팔고 잠깐 그렇게 그냥 팔아. 그러면 그 쇼핑몰 수익금 어쨌든 떼돈 벌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켜봅시다. 과연 정광훈이 윤석열을 지켜줄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뭐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는 것만.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망해도 계엄을 갖다가 선포해야 된다. 지금 이 생각 갖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한동훈 대표가 확실한 뭐 방첩 사령관을 통해 갖고 정치인을 갖다가 구속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일단은 군대를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계엄 포고령 보면은 거기 위헌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무슨 뭐 전공의를 갖다가 즉시 복귀해 갖고 안 하면 뭐 다 차봐 저렇게 아니 그 계엄하고 도대체 전공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그 김영원 국방부 장관은 그 계엄사령관을 제끼고 지가 직접 헬기 띄워 움직여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관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뭐예요? 정치인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를 움직였죠. 불법으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불법으로 정부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불법으로 결국은 뭐 방첩대인가 방첩사령관 그런 조직을 갖다가 움직였습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이성을 잃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국민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할 때 더 이상 이 국민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동훈 대표는요, 판단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파손에 들어가 갖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가 숨이라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만약에 한동훈이 발빠르게 안 움직였으면 보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그 좌파 세상이 됐고 완전히 이재명의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 선포하고 제일 먼저 방향을 제시한 거 이거 잘못된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결국은 야당도 방향을 잡고 이거를 갖다가 반대해야 되구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잘못된 거를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번에 하루 만에 어젯밤에 그 첩보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게 확인하고 그래서 직무정지가 맞다. 한동훈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이거 탄핵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지금 한동훈을 욕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한동훈의 그걸 갖다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회사 컨설팅을 갖다가 20년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지금 뭐 20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일단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좀 설정을 해 주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널리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컨설팅을 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80%입니다. 아니 좀 직원들이 회의할 때 이렇게 사장이 딱 앉아 갖고 거기 뭐 임원이나 뭐 직원들 이렇게 모아 놓고 "야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좀 성장할 수 있고 매출을 어떤 전략,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봐요. 예.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뭐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그걸 물어봐도 그걸 갖다가 대답하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대. 우리 직원들 너무 무능하대. 제가 이렇게 CEO 컨설팅을 20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만약에 그중에서 그걸 갖다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 회사 차려 갖고 그냥 사장님보다 회사를 더 키우지."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의석상에서 누군가가 그 임원 중에 하나 또는 직원 중에 하나가 딱 나서 갖고 사장님 제가 딱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 갖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결국은 이 세계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고 정말 기막힌 아주 정확한 그런 포캐스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한테 위협을 느껴요. 그 직원한테 위협을 느낍니다. 저놈이 저렇게 똑똑한 머리로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이 회사를 갖다 뺏어갈 거야. 그리고 자릅니다. 예.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 담임 목사님들이요. 똑똑한 부목사들 좋아할 거겠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말을 잘 듣는 부목사를 좋아하지 똑똑한 목사 있잖아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점점 그 부목사한테 그 눈을 주잖아요. 그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부목사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사제가 있습니다. 이 발표 납니다. 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한동훈 수준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동훈은 똑똑하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비리 없고 오직 국민의 번영과 행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오직 대한민국에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 보면은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갖고 이거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지금 여당은 미친 듯이 계속 탄핵에다가 무슨 뭐 특검법이다 뭐다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다 당하고 온갖 법들이 다 그 192명이라는 어마무시한 그 쪽수로다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을 갖다가 과연 누가 이걸 갖다가 타개할 수, 이 보수 쪽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야? 뭐 권선동이요? 뭐 이철규요? 누가 이걸 타개하겠습니까? 예? 추경호? 누가? 뭐 홍준표? 예, 김재원? 김민전? 아니 누가 이걸 타개할 수 있죠? 예,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잊으면 안 되냐? 제가 한동훈 채널을 갖다가 만들어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동훈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한동훈 스스로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동훈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한동훈은 내가 아니래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그때 가서 대통령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저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도 작년 12월 26일 날 그 수락연설을 하는 중에 저는 이 최선을 다해 갖고 이걸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지만 하지만 그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지역구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비례로라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게 여러분 김종인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항상 비상대책위원장 하면 뭐예요? 나 비례 몇 번 줄 건데 이거부터 따지는 사람이 김종인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동훈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 4월에 한국에 들어간다고 3주 동안 제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지금 이거를 갖다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갖다가 하겠다 해갖고 이거 올려놨습니다. 예. 여러분 이때 정말 제가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정확히 이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것도 이 생각난 김에 얘기한 건데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이거 좀 신청해 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거 어디에 있느냐? 한통령 커뮤니티에 가면 이거 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치고 들어가면 바로 신청서 양식으로 갑니다. 설문. 그래갖고 여러분이 뭐 제가 강의 주제를 16개를 올려놨거든요. 거기 한동훈에 관한 주제가 거기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6개 중에서 듣고 싶은 어떤 세미나 주제, 강의 주제를 갖다가 뭐 2개건 5개건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일을 언제 만날 건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만날 건지 그거 서베이하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가? 왜 내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정치인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를 갖다가 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갖다가 선택해 갖고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한동훈을 너무 갖고 놀았어요. 너무 우습게 봤어요. 여러분 독대를 할 때 무슨 테이블에다가 뭐 이렇게 갖고
아주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저녁을 갖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녁도 안 먹이고 보이고 오히려 누굴 갖다가 했다고요? 그 국회에 있던 여의도에 있던 그 추경호를 갖다가 불러다가 추경호 밥 먹으러 와라.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용산에 있던 그 한동훈은 그냥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 배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 그래 갖고 여러분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날은 어둑어둑 다 이렇게 해 갖고 저녁이 됐는데 6시 반입니다. 예. 저녁이 됐는데 배웅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정말 그렇게 그 박대를 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게 가능했죠?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한동훈 없어도 당대표 없어도 어차피 걔는 배지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을 갖다가 누가 한다? 의원 컨트롤은 추경호가 한다. 그러니까 항상 한동훈을 패칭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했느냐? 추경호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추경호하고만. 예. 그래갖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추경호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국힘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 한동훈을 갖다가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지금도 이 국면을 갖다, 이 계엄령의 이 엄중한 국면을 갖다가 누굴 통해서 돌파하려고 그러느냐? 추경호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했다. 자, 그 추경호가 그 원내회의를 갖다가 해갖고 국회 그 의원들을 모아갖고 이거 당론으로 결정합시다. 뭘 당론으로 결정해요? 이거 탄핵 반대다. 이게 당론이다. 언론에서 대놓고 또 패싱 논란이 또 패싱하는 거냐? 당대표 또 패싱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통보를 어떻게 해요? 추경호가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추경호 뒤엔 윤석열, 윤석열 뒤엔 김건희라고 그랬잖아요. 내 뒤에는 그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도 네가 뭐 아야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뭐 너를 갖다가 만나서 이거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 야 이거 당론 결정했으니까 너 알고 있어?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자, 한동훈이 그거를 보고, 야, 당대표 모르게 당론을 결정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갖고 의견 제시를 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는 얼마든지 국힘을 컨트롤해. 너 뭐 배지도 없잖아. 그러니까 추경호가 알아서 다 해갖고 김건희 특검 부결, 그다음에 뭐 탄핵 반대. 이렇게 하면 되지. 나는 얼마든지 내 안전장치를 가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 거죠. 예. 독대 끝났어요. 품격 의원님, 대표실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예. 서정훈님, 건의 정치. 저는 용산을 갖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김대남, 명태균 의 근거에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서정원님 그 말이 맞습니다. 또 엉뚱한 얘기했겠지. 사람이 어떻게 1시간 만에 변합니까? 2시간 만에 변합니까? 아니, 사람이 1년, 1년 있어도 변하지 않고 10년, 20년 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인데 그거 무슨 놈의 탄핵했다고 살려줘. 이번에 정말 잘못해서 빠다 이렇게 빈다고 뭐가 해결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왜? 여기서 제대로 이걸 갖다가 자리를 못 잡으면 보수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 제대로 자리고. 그래서 한동훈이 고민 끝에 그렇게 결단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야.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이 뭐냐는 거야. 그건 뭡니까?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또 문재인 정부 또 겪어야겠습니까? 나라 다 말아먹는 그거 또 겪어야겠습니까? 자,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그 추경호하고만 내통하면서 하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막아라 저거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은 계속 왕따 치지고 패싱을 하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보수 망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거죠. 이제는 아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보수는 망한다. 완전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목적, 여태까지의 이렇게 끌려다니지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추경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추경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추경호는 그냥 아바타입니다. 예. 그냥 아바타예요. 그냥 김건희, 윤석열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야 그거 했고 들어가지 말고 당원들은 다 의원들을 갖다가 당사에다 모이게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당사에 모이게 하고 그런 사람 너 투표하지 마. 그럼 투표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추경호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입 꾹 쳐다물고 있잖아. 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김민전이 열받아 갖고 추경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찍소리 한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확인하고 제 의견을 발표하기 이거 그냥 찍소리 한번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추경호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일단은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 자, 한동훈이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윤석열이 그 방첩 사령관을 이용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그 정치인들을 구금해 갖고 과천에 특정 장소에 구금하려고 해. 이건 팩트입니다. 예. 자, 그 팩트가 결국은 이거가 까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예?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접해갖고 한동훈 대표가 먼저 깠기 때문에 야당이 모르는 상태에서 깠기 때문에 이거요 이재명이나 야당 쪽에서 아는 게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 먼저 터뜨렸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수습 불가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터뜨려도 이거는 탄핵이에요. 어차피 이재명이 터뜨려도 탄핵입니다. 예. 이걸 갖고서 뭐 흥분할 게 뭐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뭐 친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흥분할 내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이 이거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터뜨리게 돼 있습니다. 정보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뭐 이재명은 온갖 데다가 그 간첩 심어 놓고 그런 정보원들 심어 놓고 온갖 얘기를 갖다 지금 수집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쓸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선제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제적으로 해갖고 이제는 그냥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야당에 항상 지금 패턴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당이 터트리면 한동훈은 맞기 급급합니다. 또 야당이 터트리면 윤석열이 또 계엄 터트리면 맞기 급급하고 수습하기 급하고 항상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예?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녀 갖고는 이거 보수 괴멸이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성을 잃었고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또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느냐? 결국 이거 수습 방법 그냥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제가 이건희 회장의 사선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내년 봄에 4월 달에 갔을 때 이병철 회장의 거기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뭐 삼성, 현대, 뭐 대우 뭐 이런 그 주제가 있어요. 주제 중에. 자,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그전까지는요. 우리는 정말 이 가전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힘을 못 썼어요. 왜? 일본에 뭐 소니부터 해서 소니, 미쓰비시 뭐 이런 후지츠 뭐 이런 데가 뭐 기라성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선 전략을 쓴 다음에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삼성 하나의 매출이 일본 탑 10, 1등부터 10등까지 총 매출의 2배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부터요. 일본이 삼성을 갖다가 뛰어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항상 일본은 삼성 밑이에요. 자, 이 사선 전략이 뭐냐? 선견 먼저 보고 선견 그다음에 선수를 쳐서 선점을 하고 선제를 한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네 개입니다. 선견 그다음에 선수치고 선점하고 먼저 제압해야 된다. 예. 자, 지금 한동훈이 그 이건희 회장이 썼던 사선 전략,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던 그 사선 전략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선수를 쳐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친윤도 제압하고 내부적으로는 친윤 대통령을 제압하면서 왜? 이 보수가 괴멸되는 걸 대한민국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야당도 제압한다. 예. 이게 선제입니다.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 이니셔티브를 보수가 이걸 쥐고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전략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다. 그다음에 오경실님 대통령 못 만났어요.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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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는 이렇게 자, 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자, 한동훈 쪽에서는 그 뭐죠? 조경태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느냐? 이거 내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갖고 이거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동집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같은 뭐예요?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제가 예견하겠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자, 내일 분명히 투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도 결심을 했고, 자, 뭐 범죄당은 뭐 원래 그걸 원했고, 결심한 상태에서 그 본회의가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뭐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거 당론이 채택이 안 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당론이 채택이 안 돼요. 뭐 탄핵을 갖다가 반대한다로도 당론이 채택이 안 되고 탄핵을 찬성한다도 탄핵이 채택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탄핵을 반대한다로 당론이 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당대표가 명시적으로 오늘 한동훈 당대표가 명시적으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하면서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친윤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핵심 친윤만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통과시키는 거를 갖다가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것도 채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친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자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대놓고 저는 배신자입니다라고 배신자 라벨을 갖다 맞박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상황도 그렇고 저쪽 상황도 그렇고 이거 당론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오늘 뭐 긴급 의원총회를 갖다 지금 이 방송 키기 전에 그 뭐 모였다 뭐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요. 그냥 결론이 이렇게 날 겁니다. 국회의원 각자의 맡기자.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맡기자. 각자 투표다. 이렇게 결론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자, 그럼 이제 내일 투표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친윤이 70%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치 8명만 넘어가면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자꾸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예언할게요. 예. 8명, 8명이 아닙니다. 8명만이 아닙니다. 내일 결과를 보시면 이 국힘에서 108명의 의원 중에 8명만 찬성표 갖고 가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에 모인 핵심 친윤들이. 그러면 20명이 넘어가서 탄핵에 가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명도 아닙니다. 제 예상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친윤 또는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이 틀리는지는 이것도 만원빵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20명 이상 국힘에서 20명 이상 넘어가 갖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뭐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8명이다 뭐 자꾸 8명을 얘기하는데 8명이 아니라 또 20명도 아니고 20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국힘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거다. 왜?
어쨌든 간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알잖아요. 반대를 몇 명이 했고 찬성을 몇 명이 했고 제적 인원이 몇 명, 이 결과는 발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자, 내일 봅시다. 예, 그렇게 봅시다. 자, 이걸 갖고 그동안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에, 이걸 갖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국민들은 그 민심은 어떨 거냐? 정말 그동안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다 등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뭐 한동훈은 없는 거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는 거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정말 이재명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거냐? 걔네들이 완전히 압도를 하는 거냐?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이 민심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가늠한다고 생각하세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요? 예? 그런 걸로 이 가늠이 될까요? 정확하게 가늠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제가 인간 연구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원리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거기 투자를 하고 재물을 쓰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탄핵, 우리 서명 좀 해주세요. 출당 서명 좀 해주세요. 제가요, 서명 운동 하느라고요, 종이 TV에다가도 스포츠 쏘면서 광고를 하고요. 어벤져스가 대표적인, 그래도 한동훈 지지 채널 아닙니까? 어벤져스에 제가 아주 여러 번, 지난주만 해도 한 세 번인가, 10번인가, 네 번을 갖다가 주말까지 해갖고, 그렇게 스포츠를 갖다가 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인가 또 스포츠. 이게요, 그게 딱 신념이 꽂히고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이, 스포츠에 쏘면 다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신념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돈은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재명이 그럼 참 한동훈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동훈은 끝났고 보수도 끝났고 국힘도 끝났고 그러면 뭐야? 완전 100% 이재명이 당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그런 주식이 아주 대표적인 이재명의 주식입니다. 우리가 정치주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인주 하면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좀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요, 계엄이 딱 터져 갖고 해제가 됐을 때 오리엔탈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재명이 압도를 하니까 또 상한가를 쳤어요. 자,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그거 발표를 했습니다. 직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오리엔탈 주식은 계속 상한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빨리 될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게 웬걸? 상한가 치던 주가요, 이게 파란색이 돼 버렸네. 빨간색이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주가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 주식이요, 어느 정도 이게 좀 바로메타, 정확한 바로메타입니다. 왜?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 내 돈이 들어가서 내 돈으로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한동훈 주가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동훈 주가, 한동훈 또 관련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뭐지? 대성 홀딩스 우선주인가 친구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게 한동훈 주가의 대표적인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요 어제는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이 딱 발표했잖아요. 직무정지 하는. 지금요 확 올라가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재명한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주가는 올라가다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 얘기예요. 오전 얘기에 제가 항상 그 바로미터를 볼 때 제가 그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가인데 이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예. 아니 오히려 한동훈 주가 그 뭐 대성홀딩 우선주인가 그거는 오히려 지금 막 폭등을 하고 있고 발표한 다음에 그거는 폭등을 하고 있고 아니 이재명 주가 뭐 오리엔탈 전공가 그거는 아주 폭락을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면이 절대 한동훈한테 100%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걸 갖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박사들이에요. 이 주식을 특히 아니 삼성전자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사가 아니죠. 하지만 정치주를 갖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도박사거든요. 그 도박사가 뭡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쉽게 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팅을 갖다가 지금 많은 도박사들이 한동훈 쪽에 지금 베팅을 오늘 오전 이후로 뭐 내일은 어떻게 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발표 자체를 봤을 때 지금 도박사들이 베팅을 갖다가 이재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몇 분이 뭐 친윤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했던 몇 분이 뭐 지지철회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결코 물론 있죠. 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제 댓글에도 지금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뭐 지지철회한다 뭐 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그동안 지지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욕을 갖다가 바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숫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오히려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 숫자까지 지금 한동훈으로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 뜻은 한동훈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오늘 아침에 내가 발표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 주가를 봤더니 한동훈 주가니 뭐 대성 홀딩스 우선은 막 폭등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주가 오리엔탈 전공은 폭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민심이 판단할 때도 한동훈의 오늘의 이 발표가 결코 무리수가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구나라고 이 도박사들은 한동훈 쪽에 건 거구나.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결코 위험에 빠지거나 불리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 번개 방송이 2시간, 2시간이 다 돼가, 2시간이 다 돼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동훈을 갖다가 일단 믿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검증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검증을 어떻게 해요? 그때 요 순간에 뭐 2024년 요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증은 뭡니까? 트렌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청년 20대, 30대, 40대, 50대 이 트렌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 갖고 그 사람을 검증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람인지 우리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을 해 갖고 검증이 끝났다. 정말 이 사람은 트렌드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인드가 이렇고 정말 범죄 사실이 없고 사기친 게 없고 항상 정직했고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안목을 갖고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이 판단이 이제 섰잖아요. 저는요, 제가 인간 연구 20년 했다고 그랬죠. 제가 한동훈을 괜히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하기 전에 엄청난 분석을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예. 제가 내년 봄에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한통령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동훈의 분석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방송을 갖다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방송할 때마다 이거를 갖다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한통령에서 멤버십 방송했다고 그랬잖아요. 11월 10일 날.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 분석 해갖고 1시간 15분을 분석했습니다. 인간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걸 설명하면서 왜 김건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바로 제가 뭐를 갖다가 했냐 하면 그다음 주에 일주일 있다가 11월 16일 날 또 한동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 이것도 멤버십 방송인데 이거는 1시간 45분을 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시작한 23년 12월 26일부터 시작해 갖고 현재 이르기까지의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그걸 분석하면서 어떻게 지지자들이 지금 모이고 변하고 있는지 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일단 급하신 대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봄에 가갖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동훈을 갖다가 검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걸 정했으면 우리 수준으로 우리 수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높은 수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초딩은 중학생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중학생은 또 고등학생은 또 이 석사나 박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나보다 저도 그래도 한 가닥 한다는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만 알 수 있는 정보인데 한동훈은 이 판단을 하기까지 엄청난 정보를 갖고 판단하고 정말 엄청난 그 플랜과 계획을 갖고 한동훈이 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 저렇게 이게 시끄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믿을 거냐, 김건희를 믿을 거냐, 한동훈을 믿을 거냐, 이재명을 믿을 거냐. 결국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되면 그 사람이 가이드하는 그 방향,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옳다고 우리는 믿고 그 방향이 옳다고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지자로서 충분히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물론 뭐 탄핵이 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굉장히 좀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소란스럽고 뭐 이 파장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마무리되고 뭐 당분간은 아마 이런 전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엄을 비롯해 갖고 계엄의 여파로 뭐 탄핵이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국가 아닙니까? 이럴 때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강력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뭐 삐졌어요, 뭐 그럴 줄 몰랐어요 하고 지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한동훈을 신뢰하고 한동훈을 좀 밀어주자. 그러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를 갖다가 강력히 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탈당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찾느냐? 한통령 채널에 이렇게 보시면 한통령 채널이나 이렇저렇 채널에 보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딱 떠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 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이게 당원번호 8자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찾기 쉽습니다. 중간쯤 보면 거기 당원고의번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파란 것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누르면 거기 뭐 당원번호 그다음에 내가 어느 시도당 뭐 부산인지 서울인지 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좀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당원들이 당신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향이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요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딱 손을 잡고 하면 저파를 갖다가 싹 척결을 낼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가 한동훈을 갖다가 왼수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
그 총선할 때 총선 백서로 끌어내리려고 했죠. 또 그게 안 되니 또 익십 해 갖고 또 익십 논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게 안 되니까 게시판으로 또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계엄령으로 체포하려고 그래. 이거는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계속 한 가지 목적,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한 가지 뭐 집중할 때는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같은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배에 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이 당을 갖다가 보수가 괴멸하지 않도록 잘 리더십을 그 똑똑하고 그 판단력 빠른 그런 능력으로다가 그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민의 번영과 행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런 우리의 리더 한동훈 대표한테 전폭적인 힘을 갖다가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와, 이 번개 방송이 2시간이 돼버렸네. 예. 자, 이렇게 긴 방송에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어젯밤에도 한 1시간 반을 방송한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이렇게 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아이고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글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이게 2시간이 지나갔고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그런 것만 좀 여러분한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이님, 위기 대처 능력에 더욱 탁월하신 대표님, 이대로는 너무 불안합니다. 윤통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서정원님, 재통당들 아직 재통당은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네,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포기해야 됩니다. 예. 정서희님, 윤석열 사퇴하라. 국민의힘 탈당이 답이다. 돌았군. 국민의 나라다. 분노한다.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제 논지에 동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수님, 한동훈을 적극 지지하랍니다. 예. 정남님, 다 죽습니다. 같이 가면. 예. 한동훈 지지합니다. 정말 이거 유도철하고 한동훈 계속 이렇게 같은 배에 있잖아요. 배가 완전 파산합니다. 침몰합니다. 예, 그건 보수 괴멸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이님, 한 대표님 체포 구미하는 거 섬뜩합니다. 예. 서정원님, 대표님들 말 한마디에 주가 오르막 내리막. 정치주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이렇게 그 도박사들이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면 막 팍 올랐다가 툭 떨어졌다가 그래서 정치 관련 주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원칙이 없고 뭐 패턴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가을이님, 예, 애쓰시네요. 예, 비상입니다. 자주 환영합니다. 예. 정원님, 예, 한통령, 참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지지하세요. 예. 아, 마그놀리아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가고 있다고요? 드디어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그게 통과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가던 국회를 갔다가 이번에 그 뭐죠? 예산안 그거 할 때 원래 대통령이 작년에 했잖아요. 그 연설을 45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설명을 하느라고 이번에는 안 갔잖아요. 왜 자기 무시한다고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상 자기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급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국회로 가느네요. 예. 예, 오두막님, 한 대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정진석 같이 만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네. 그래요. 네네. 내 생에 도대체 전쟁 같은 이 상황이 몇 번인지 너무 슬프네요.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예, 정말 우리 세대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대가 참 산전수전을 갖다가 다 겪고 사는 세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너무, 한동훈 대표를, 비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갖다가 설명한 대로, 제가 오죽 급했으면 이 필리핀에서 라이브를 켜고 있습니까? 아침도 못 먹고, 지금 몇 시야? 3시인데, 3시가 넘었는데 아직 아침을 못 먹었어.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질문도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갖고 지금 필리핀에서 급하게 라이브를 켰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아침도 못 먹고 지금 2시간 방송하느라고 3시까지 아침도 못 먹었다. 예, 강일사님, 한통령 있어. 강일사님, 한통령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번 그냥 한동훈한테 우린 베팅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밖에 없다. 우리의 희망. 아니, 정말 제가 이거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이걸 제가 그 유튜버를 처음 본 게 문재인 시절이에요. 그 암흑 시절에 필리핀에서 이 대한민국이 망해 내 조국이 망해가는 꼴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 갖고 왜 그때 당시에 뭐 조중동을 비롯하고 언론들은요 다 문재인 빨아대는 얘기만 하지 이 정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나마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게 유튜브에서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세연을 알게 됐고 김영호 부장을 알게 됐고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이 원래 있잖아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보다요. 이게 해외에 나가고 대한민국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다 애국자가 돼. 애국자가 돼. 해외에 살다 보면 다 애국자가 돼. 예. 그래갖고 그 학문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만한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서. 뭐 다 대통령도 정치인 아닙니까? 예. 다 통틀어 갖고 정말 한동훈 대표만큼 그러한 자질이 있고 오직 국민의 눈물,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은요. 정말 딱 유일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야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을 세워 갖고 이 나라를 갖다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세우고 다시 번영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동훈 대표님으로 더 결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집에 그게 뭐냐? 탈당 서명운동. 이걸 꼭 해줘서 우리 민의를 갖다가 충분히 좀 보여주자. 한동훈 대표를 좀 격려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동훈 당대표다. 우리는 한동훈 당대표를 우리의 최고의 리더로 생각한다. 이 결의를 보여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배를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탈당을 해주시라. 그렇게 당은 그냥 한동훈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탈당을 하시라. 더 이상 당에 간섭을 하지 말아 주시라. 이 결의를 갖다가 분명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예. 빛나라 혼이님, 한통령이 진짜 애국자.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 필리핀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와, 지금 어제 계속 방송할 때마다 이렇더라 방송 끊겼지. 한통령 방송 끊겨 계속 지금 먹통먹통 이렇게 왔는데, 와, 신기하게, 오늘은 2시간 동안 생생하네. 이게 일이 영상이 안 끊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예, 만연하님 힘든 과정 다 이겨내실 겁니다. 예,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빛나라 훈이님, 가세연은 가짜 애국자. 예, 가을이님, 예, 맞아요. 예, 마그놀리아님, 짙고 오타가 있네요. 마음이 급해서. 아니, 지금 다들 마음이 급하죠. 예, 지금 뭐 이렇게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마그놀리아님께서 국회 문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을 막고 있다고요? 윤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윤 대통령을 갖다가 야당에서 지금 막고 있다고 괜히 또 이렇게 뭐 탄핵 그거 좀 반대 좀 해달라 이렇게 선동질 할까 봐 그것도 참 이해가 됩니다. 이제 거꾸로 됐네. 예? 계엄군이 계엄군이 야당 국회의원을 막다가 이제는 거꾸로 야당이 대통령을 막고 있네요. 국회. 참 이게 2024년에 이게 봐야 될 풍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손영호님 저는
내정 보나 오고 안 돼요. 점령, 출당 서명은 했는데 예, 그린피아님 한동훈 분 그래도 응원드립니다. 예, 예, 그린피아님 감사합니다. 한동훈님 응원해 주셔서 예, 예, 마그놀리아님 이렇게 긴급한 소식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요. 또 이제 그 오후에 돌아가는 상황 보고 제가 저녁 7시 15분에 또 이렇더라 방송 정기 방송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1시간 후에 저녁 8시 15분에는 또 한통령 방송 정기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또 종합해 갖고 이따 저녁에 정기 방송에서 또 자세히 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시간이 넘는 긴급 방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갖고 이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 이 방송을 좀 많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침을 먹겠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상황을 좀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십시다. 예.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따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